국민의당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의당의 출입기자 하영 기자, 한겨레 하영 기자 모시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 담당인데 최근에 국민의당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그럼 이 진지로서 다른 유력한 후보들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은 두고 혹은 접고 제3지대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빅 텐트를 칠 것인가 하는 내부 논의들이 국민의당 안에서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다 전권을 쥐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랄까요 내부적으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해서 국민의당은 원하든 원치 않던 스스로 삼국지로 아마도 전개될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될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잠깐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국민의당 내에서 진지 혹은 제3텐트론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애초에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생겨날 때부터 호남 지역 의원들은 말하자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만 언젠가는 통합이 될 것이다. 그 통합의 형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자기들은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린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도를 깔고 나갔고요. 처음에는. 예. 물론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이 시작할 때 안철수 쪽 의원들과 호남 의원들 간의 이 물밑 경쟁이나 어떤 암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경쟁들이 좀 있었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그 민주당과 어떤 식으로든지 향후에 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호남 민심 입장에서도 지금 더민주가 맏형이지만 못해서 혼내는 거고 나중에 대선에는 힘을 합쳐라 네. 라는 전제로 표를 줬던 것인데 다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유도 안철수 대표 주변의 인물도 여러 차례 의견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합치는 건 있을 수 없고 독자적인 후보를 내고 승부해야 된다. 네. 제3당의 후보로 그것이 국민의당을 있게 한 국민들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합치자? 절대 안 된다. 단순화시켜 얘기하자면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그렇죠. 대표의 지지도가 높은 때는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그렇죠? 네. 지금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중심에 안철수 대표가 서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박지원 대표가 서 있죠. 그리고 그렇죠. 박지원 대표는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호남 의원들하고 같이 탈당한 게 아니에요. 별도로 따로 했어요. 네. 따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안 할 것처럼 했습니다. 올라운드 스타 플레이어가 나중에 영입된 케이스죠. 그리고 그 팀을 완전히 장악한. 지금은. 예,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설들. 네, 썰들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플랫폼 정당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가장 큰 고민이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는 야권에 대한 개편의 논의들이 최소한 8월 27일 더민주 전당대회 전까지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일념이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죠. 그렇죠. 그래야 존재감이 생기니까. 예, 8월 27일 더민주 전당대회 이후에 더민주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는 이제 바야흐로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국민의당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 야권 개편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정당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손학규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의당이 플랫폼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이 될 테니까 다 여기 와서 여기서 경쟁해라. 손학규, 뭐 정운찬, 기대 등등 잠재적인 아주 특출한 1등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끌어들이려고 했죠. 어떤 조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열혈 지지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을 갖고 있는 거 호남.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넓은 중도라는
이건 이제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지난 총선 때 확인된 본인들이 이제 제2당이라고 주장하죠. 예,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지자들 이 둘을 기반으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박지원 대표의 아이디어에 가깝죠. 당내에 완전히 합의되거나 이런 게 합의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하고 또 좀 겹쳐 있냐면요.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가다 보니까 통합을 이야기하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면서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왜 혼자 네 생각 가지고 당 전체를 대변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이거죠. 국민의당이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건 뭐 그다지 관심보다 오히려 오늘 나온 야인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예. 박지원 대표가 야인마 했다고. 예. 예. 박지원 대표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이 야인마라는 거를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물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처럼 회의를 하고 기자들을 물린 다음에 비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들리라고 야인마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어떤 기사를 봐도 그 회의에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공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야인마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인마 한마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모두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야인마 하면서 말하자면 본인 이야기는 플랫폼 정당론하고 말하자면 플랫폼 정당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야권 통합이나 제3지대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제3지대, 플랫폼, 야권 통합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야인마에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해하게 되는. 주의 환경으로 던진 떡밥이다. 거기에 다 낚였죠. 네. 라고 이제 하영 기자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박지원 대표는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어들을 하잖아요. 뭐 우병우 수석을 이야기하면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에는 바늘로 찌르는 방법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된다. 이런 것들도 전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여의도공원을 걷거든요.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던질 것인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이야기죠. 국민의당이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리고 대표 주자가 지지율이 자꾸 빠지니까 존재감을 드러내자면 여러 가지 기자들이 받아서 쓸 기사거리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 기사거리가 없으니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황주홍 의원이 도발할 거를 미리 계산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둘이 짜고 친 거예요. 황주홍 의원은 매번 도발해요. 매번. 근데 매번 도발하는데 매번 야인마라고 하지 않거든요. 매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날만 유난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사람들 저기도 조금 시끄럽구나. 그러니까 기대할 바가 없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역효과로. 가장 나쁜 게요. 콩가루라고 욕먹은 것보다 아예 관심받지 못하는 거라고 본인이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극한의 방법을 썼냐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7일이잖아요. 네. 이 전에 자기들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띄워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 논의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추미애 후보, 김상곤 후보, 이종걸 후보 순서대로 말하면 이제 김이추죠.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년의 대선 전략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1등 후보잖아요. 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라. 그러면 그 안에서 판을 종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형용모순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면 맞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볼 때 내 머릿속에 누군가를 이제 그리면서 들어보면. 그리고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권연대의 문을 한 반 정도 열어놔요. 반 정도 열어놓고 우리가 가능하면 모두에게 문을 열어놓되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있는 후보들 안희정 후보라든가 박원순 후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후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자. 그리고 이종걸 후보는 아예 그냥 비문 이야기하면서 외부로 문을 완전히 열어놓거든요. 이것하고 국민의당이 접점이 있어요, 실제로. 세 번째하고요? 그렇죠. 세 번째하고 아주 밀접한 접점이 있고, 사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도, 야권 통합론을 문재인 대표가 들고 나오면서는 이 모든 논의들이 한데 뭉쳐서 이제
일종의 밥상 위로 올라가는 거죠. 추석 전에. 문재인 대표 야권이 통합해야 된다는 언급도 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그 의사를 비치다 보니까 이제 당 대표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는 다음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들의 입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지금은 당 대표가 누구가 되는지 관심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표 앞으로 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합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자기들 플랜대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게 자락을 깔아놓고 문재인도 같이 동시에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자락을 깔아놓은데 이제 안철수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깔아놓은 판에 더민주, 문재인도 오고 뭐 박원순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박지원을 중심에 놓고 바라본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다. 박지원을 만약에 중심에 놓고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 와라. 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박지원은 한쪽에 있고 다른 곳을 보면 그쪽에서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현실성이 좀 없는 제안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판을 주도를 하거나 예. 하고 싶으려면 정당의 지지도가 높거나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뚜렷하거나. 예. 근데 지금은 국민의당이 둘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원래는 독자 집권 얘기하다가 그 얘기는 들어갔고 이제는 힘을 합치는데 어떻게 합칠 건가의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플랫폼 정당론이 폐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플랫폼 정당론, 제3지대론, 야권 통합론까지 모두 시기와 선택의 문제라고 이제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도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박지원 대표가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났거든요. 여러 사람 만나요 요새. 네. 박원순 시장도 오라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게임을 계속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번은 이길 수도 있다. 닥치는 대로 다 만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김보엽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그럼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는 건 선수들의 시각이에요. 선수들의 시각이고 실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국민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모든 당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예, 지금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모든 개인기를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그럼 정작 박지원 원내대표 혹은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가지는 입지는 어떻게 돼가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박지원 대표가 갖고 있는 입지는 호남 의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은. 네.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을 되게 만든 건 안철수인데 박지원이 안 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을 타겟팅해서 내가 너를 이번에 못 되게 하겠어. 이번에 안 되게 하겠어라고 하면은 타겟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지원 의원 스스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 없이 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사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기의 포지션을 의원 중에 안철수 쪽으로. 호남 의원들로부터 박지원 의원이 지금도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입지가 굳건한가? 예. 굳건해야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을 구성하는 것은 의원들은 호남인데 지지자와 당직자는 안철수 거거든요. 약간 괴리도 있단 말이죠. 많죠, 그게. 예, 네. 이거에 대한 접합점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본인이 그 갭을 메울 수 있다. 예,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국민의당이 한 150석 정도 되는 당이면 지금 현재 박지원 대표의 전횡에 대해서 일면 토론 매일 아마 비판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실험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 입지는 어떠냐고요, 그래서. 다른 호남 의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과거에 따르는 것만큼 따르냐 이거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인데,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먹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꼭 먹고 알 먹고 국물 먹고 털하고 가죽하고, 닭뼈까지 다 먹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닭이나 오리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닭발까지.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사은품으로 나오는 무슨 조그만 이 딱지 있잖아. 이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마리 더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을 때 그렇게 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수겸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전대 때 이 얘기는 언론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누구 모셔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정운찬 오면 내가 그거 내놓겠다.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거 같으면 내가 내 자리를 주겠다 이거죠. 굉장히 스스럼없고 굉장히 자리에 욕심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형용모순이 되고 호남 의원들은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아, 광판다고 생각하는구나. 호남 의원들은 비대위원장도 할 수 없고 원내대표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황교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황교안만 생각하죠, 그렇게. 아, 그래서 TV조선만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 네. 그래서 황 의원은 공개적으로 들어봤고 네. 나머지 의원들은 내가 그렇다고 저 자리를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궁시렁 하는데 표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르고 네.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박지원의 리더십이라는 게 사랑받는 리더십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에서 각 의원들이 각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하고 시장 군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권을 아마 박지원이 아마 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흔들면 내 밥줄이 있고 내 영향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박지원이 미워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박지원 원내대표도 사실 본인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정치 역량에 비하여 네. 당 대표를 하거나 전권을 쥐어본 적은 없잖아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당대표였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선숙, 김수민 건, 박준영 의원 건. 일단락 된 걸로 처리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 정도의 파고가 있을 거라고는 누구나 예상해요. 다 끝난 건 아니다,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지금 다 당원권 정지 상태입니까? 네, 그런 상태죠. 당대표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시선이 이리로 갈 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도. 국민의당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국민의당 계속 존재하는 거야? 합치는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3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가가지고 다들 다시 모이는 거야? 이런 관심사가 생기게 되거든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아마 조선중앙 동화 조중동에서 국민의당을 일종의 어떤 지렛대로 써서 손학규와 김종인 등등의 중도지대라고 포함되는 인물들을 최대한 모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을 분열시키는 방법이거든요. 혹은 중도 성향이라고 중도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분류돼서 야권이 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야권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테니까 네. 이 덩어리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중동이 끊임없이 왜 이래야 하는지를 이제 들이밀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각 정당의 욕망과 결합돼서 이제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희한한, 이렇게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참고로 국민의당이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조중동은 국민의당을 따로 반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따로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의당 팀을. 제가 한겨레도 팀을 만들라는 민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겨레는 팀은 없습니다. 나 혼자 힘들다고 이제 팀 좀 붙여달라고. 조중동 이렇게 작은 정당에 제3의 정당에 이렇게까지 팀을 붙여서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가 터지기 전에 부르는 곳으로. 예.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미리 한번 불러봤어요. 잘 있는지 잘 하고. 잘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국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야인마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인마 한마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모두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야인마 하면서 말하자면 본인 이야기는 플랫폼 정당론하고 말하자면 플랫폼 정당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야권 통합이나 제3지대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제3지대, 플랫폼, 야권 통합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야인마에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해하게 되네. 주의 환경으로 던진 떡밥이다. 거기에 다 낚였죠. 네. 라고 이제 하영 기자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박지원 대표는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어들을 하잖아요. 뭐 우병우 수석을 이야기하면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에는 바늘로 찌르는 방법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된다. 이런 것들도 전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여의도공원을 걷거든요.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던질 것인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리고 대표 주자가 지지율이 자꾸 빠지니까 존재감을 드러내자면 여러 가지 기자들이 받아서 쓸 기사거리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 기사거리가 없이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황주홍 의원이 도발할 거를 미리 계산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둘이 짜고 친 거예요. 황주홍 의원은 매번 도발해요. 매번. 근데 매번 도발하는데 매번 야인마라고 하지 않거든요. 매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날만 유난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만 언젠가는 통합이 될 것이다. 그 통합의 형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자기들은,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린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도를 깔고 나갔고요. 처음에는. 예. 물론 안철수 대표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이 시작할 때 안철수 쪽 의원들과 호남 의원들 간에 이 물밑 경쟁이나 어떤 암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경쟁들이 좀 있었죠. 호남을 기반으로 의원들은 그 민주당과 어떤 식으로든지 향후에 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호남 민심 입장에서도 지금 더민주가 맏형이지만 못해서 혼내는 거고 나중에 대선에는 힘을 합쳐라 라는 전제로 표를 줬던 것인데 다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유도 안철수 대표 주변의 인물도 여러 차례 의견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합치는 건 있을 수 없고 독자적인 후보를 내고 승부해야 된다. 제3당의 후보로 그것이 국민의당을 있게 한 국민들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합치자? 절대 안 된다. 단순화시켜 얘기하자면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그렇죠. 대표의 지지도가 높은 때는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중심에 안철수 대표가 서는 게 맞는데 지금 박지원 대표가 서 있죠.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열혈 지지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을 갖고 있는 거 호남.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넓은 중도라는 이건 이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지난 총선 때 확인된 그 본인들이 이제 제2당이라고 주장하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지자들 이 둘을 기반으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박지원 대표의 아이디어에 가깝죠. 당내에 완전히 합의되거나 이런 게 합의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하고 또 좀 겹쳐 있냐면요.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가다 보니까 통합을 이야기하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면서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왜 혼자 네 생각 가지고 당 전체를 대변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이거죠. 국민의당이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건 뭐 그다지 관심보다 오히려 오늘 나온 야인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박지원 대표가 야인마 했다고. 박지원 대표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이 야인마라는 거를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물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처럼 회의를 하고 기자들을 물린 다음에 비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들리라고 야 임마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어떤 기사를 봐도 그 회의에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공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호남 의원들하고 같이 탈당한 게 아니에요. 별도로 따로 했어요. 따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안 할 것처럼 했습니다. 올라운드 스타 플레이어가 나중에 영입된 케이스죠. 그리고 그 팀을 완전히 장악한. 지금은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썰들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플랫폼 정당론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가장 큰 고민이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는 야권에 대한 개편의 논의들이 최소한 8월 27일 더민주 전당대회 전까지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일념이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죠. 그렇죠. 그래야 존재감이 생기니까. 8월 27일 더민주 전당대회 이후에 더민주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는 이제 바야흐로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국민의당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 야권 개편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정당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손학규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의당이 플랫폼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이 될 테니까 다 여기 와서 여기서 경쟁해라. 손학규, 뭐 정운찬, 기대 등등 잠재적인 아주 특출한 1등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끌어들이려고 했죠. 어떤 조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국민의당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의당의 출입기자 하영 기자 한길의 하영 기자 모시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 담당인데 최근에 국민의당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그럼 이 진지로서 다른 유력한 후보들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은 두고 혹은 접고 제3지대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빅 텐트를 칠 것인가 하는 내부 논의들이 국민의당 안에서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다 전권을 쥐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황주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해서 국민의당은 원하든 원치 않던 스스로 삼국지로 아마도 전개될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될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잠깐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국민의당 내에서 진지 혹은 제3텐트론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애초에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생겨날 때부터 호남 지역 의원들은 말하자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